성과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사이클을 선순환을 돌릴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참 불투명하죠. 네.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는 교육 시스템이 있지만 사실상 한 명 한 명 한 명 1대1 트레이닝으로는 나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잘 배운 교육 트레이닝을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또한 장점이고요. 앞으로 넘어가네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내가 원하지 않던 원하던 생각만큼 사업 잘 안 될 때 있죠. 그쵸? 네. 그리고 내가 한다고는 하지만 내 의식 속에서 나름 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뭔가 타파를 하려면은 강력한 의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진행하기가 늘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가설을 하나 뽑았는데 만일 3일 후에 죽는다면 여러분들 뭘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큰일 나죠. 3일 후에 죽는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쭉 누군가는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장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들 다 있죠. 해야 할 일도 있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당장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네. 내가 일시적으로 한두 번씩 시도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한 번 정도 어쩌다가 가끔 이런 표현으로 이제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다죠. 근데 습관처럼 하게 되면 이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면 나한테 엄청난 노하우와 파워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주게 될 겁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들은. 근데 습관으로 몸에 배이게 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가치보다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표라든지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동을 옮기려고 하는데 내가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죠. 그 시간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봤었는데 다들 지금 현대사회에 안 바쁘신 분이 없습니다. 제일 바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백수예요. 왜? 시간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변의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네. 돈이 없는 거는 금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핑계입니다. 제일 바쁜 사람이 제일 시간 관리를 잘해요. 이상하죠? 시간이 부족해야 되는데 그분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시간을 관리를 잘해요. 시간 단위, 분 단위, 초 단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죠. 짬짬이. 그래서 내가 정말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바쁘다고 하면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백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냐면 내가 일상생활 중에 눈 떠서 잠들기 이전까지에 대한 생활을 한번 추스려 보세요. 고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학부형들 같으면 애기 보내야 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사례들을 해서 정말 꼭 없어도 될 시간, 불필요한 로스 타임들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줄여내면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여유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통계치가 있거든요. 이 2시간에 대한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는 2시간이지만 일주일을 하고 한 달을 하고 1년을 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에 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꼭 확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내 주변 상황을 정리를 또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까지 확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주위 분들의 이제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협력은 이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적격자를 찾아서 서로 윈윈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둘이 뭉실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스폰서님 후원 요청해주세요. 이러면 그 후원 요청이 어떤 개념일까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포괄적이 아니라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취지를 쫙 준비하다가 중간에 내가 포기해버리면 의미가 없죠. 단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해야 할 일을 강제성이라든지 의무로 부여를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이 되게끔 전환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죽지 못해서 일을 하고 누군가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누군가는 이 일을 시키지 않아도 행복하게 즐기면서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후자 쪽에서 나오는 성과라든지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사장님들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게끔 스스로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목표는 시각화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난 재정적인 안정을 요한다. 이거 추상적이죠, 그렇죠? 내가 금융자산 10억을 만들겠다. 2년 안에 뭐 이런 정도. 30평대 소형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빚을 다 갚겠다.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시각화된 거. 그래서 그 시각화된 것을 내가 늘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비치를 하거나 소지를 하고 다니면서 수시로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이걸 각인이라고 합니다. 목표에 대한 각인. 네. 내가 가끔 힘들거나 잠시 바쁠 때 잊혀질 수 있죠. 자꾸 보면서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시각화시켜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포기하는 경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과 돈, 금전적인 문제로 많이 핑계를 댑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이 그런데 이것들을 타파하려고 하는 사이클이 있어요. 어떤 사이클이냐면 내가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뀌게 되고요. 행동을 바꾸게 되면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습관이 바뀌게 되면은 인격이 바뀌고요. 인격이 바뀌게 되면 나의 문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생각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전, 다짐. 비전은 우리가 이제 다 봤죠. 다짐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다짐을 제 케이스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저는 5년 주기로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2012년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해였습니다. 직장과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개인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제 인생에 제일 큰 변화가 온 시점이 2012년이었고요. 네, 결혼할 이제 와이프를 만나게 됐고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업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펼치겠다고 하는 목표 설정을 최종적으로 확립을 한 때입니다. 그리고 2017년은 현재죠. 네, 현재고 2022년의 목표를 저는 또 비전과 다짐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새롭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꿈꿨습니다. 그 이제 목표는 저는 이제 서 대표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김혜란 사장님 같은 이런 이제 우선 리더분들하고 파운더스 클럽이 돼가지고 이 에릭스 코리아에서 우리 그룹만에 대한 성장과 발전이 아니라 이 에릭스가 정말 한국 내에서 엄청난 네트워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한번 만들고 싶은 게 제가 2022년의 다짐이에요. 괜찮죠, 서 대표님? 자, 이렇게 비전하고 다짐을 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어요. 만한데요. 병원에 갔습니다. 자,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죠? 이러니까 퇴직 이후에 머리도 아프고 입맛도 없고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대요. 네. 그래서 이제 주치의가 처방을 딱 합니다. 네. 비타민 V가 모자란 것 같군요. 이걸 드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식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비타민 V요? 그러니까 B나 C는 들어봤지만 V는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이 V가 뭘까요? V죠. 아, 역시 나영택 사장님 에릭스의 브레인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비전입니다. 네. 우리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비전을 잃은 겁니다. 네. 시간과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네. 비전 꼭 챙기시고요. 네. 자, 이제 목표 관리의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비전과 다짐을 해서 훌륭한 마인드로 열심히 일했을 때 방법까지 따라주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표 관리라는 건데 목표 관리에 대한 원칙에 앞서 내가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본인 자신을 칭찬해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찾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용기를 도와주면서 해야 되는데 비전과 용기가 이제 합쳐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나는 누구인가? 비전의 주인공은 항상 나입니다. 내가 비전이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주인공이 돼서 어떻게 비전을 달성할지에 대해서부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떻게 돼 있을 것인지를 미리 그려보시라는 얘기죠. 그 성공하는 그림을 꾸준히 그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꿈을 날짜와 적으면 목표가 되고 이제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잠잘 때 무의식 속의 세계에서 있는 꿈은 그 꿈 아닙니다. 네, 드림하고 드리밍은 다르죠. 네. 목표를 구분해 봤어요. 시기별로는 단기, 장기 목표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중기 목표가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요거 설명 먼저 드리고 할게요.
단기 목표는 이제 지금부터 향후 1년 이내까지의 기간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들을 단기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일, 주간, 월간, 뭐 분기, 반기 이런 식이 이제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구체화 시켜가지고 나의 신념을 강하게 할 수 있고 당장 내가 현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런 일들과 내 액션 아이템들을 단기 목표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단 현실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사업을 사인을 하신 분이 있는데 강의를 듣자마자 나 리엔트리 해야 되겠어. 내일 시니어 오피서 갈 거야. 이러면 현실성이 있어요? 없죠. 네, 이거는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화돼야 되는 부분인데 목표 설정하는 방법은 뒤에 또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중간에 장기 목표 이전에 중기 목표가 빠져있죠. 중기 목표는 단기 목표로 설정하기에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단기에 가깝지만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부분은 중기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여백을 남겨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단기하고 장기 사이에. 장기 목표는 이제 1년 이상의 장기간에 대한 이제 목표 수립을 하는 사안인데요. 높은 수준의 이제 성견 지명이 있으시면 좋겠지만 내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거에 대해서 큰 거시적인 그림을 보고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 내가 세부적인 액션 아이템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1년 뒤에 대한 큰 그림들 요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형태별로는 유형의 목표가 있고 무형의 목표가 있습니다. 유형의 목표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감각을 통해서. 그리고 무형의 목표는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뛴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성과가 나오나요? 아니죠. 근데 내가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습관화돼서 열심히 뛰면 이 무형의 효과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한테 차곡차곡 쌓이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대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목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죠. 네. 목표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꼭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아니라도요. 네.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인식을 부여를 하고 방향 감각을 부여를 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성장이 빠르다고 생각해서 남들보다 빠른 모멘텀에 성장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끝에 나중에 방향을 보니까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게 맞다는 거죠. 목표가 없으면 방향성을 잃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게 강점이에요. 목표 없는 분들 여러분들 요즘 많습니다. 보면 목표 뭐예요? 꿈이 뭐예요? 이러면 머뭇머뭇합니다. 네. 요즘 현실이죠 그게. 네. 그리고 이제 비전 달성을 위한 성취의 방법이 있는데 NLP 이론이라고 해서 머피 박사 머피의 법칙 알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이론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포지티브 마인드를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계획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계획만큼 성과가 일이 똑바로 맞아 주진 않거든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을 하시면 됩니다. 기적에 만드는 100만 달러짜리 부적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예일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요게 퍼센테이지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기 목표는 있지만 인생에 관계없는 꿈을 꾸는 사람이 60%,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27%, 목표를 정해놓고 생각만 하는 사람 10%,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종이에 적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입니다. 이 3%가 각 업계에서의 성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22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따 자료물을 나눠드릴 거지만 내가 꿈하고 목표를 적어서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내 신념을 가끔은 나도 스스로 확인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꼭 여러분들도 시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제 성취를 해야 되죠. 성공은 목표다. 목표는 성공이다.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이 비밀을 발견했을 때 이미 성공가에 올라와 있는 거죠. 성공했기 때문에 그걸 깨우치는 겁니다. 근데 이 목표를 설정하는 데서는 실천 방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목표를 설정은 내가 거창하게 해놨는데 내가 실천할 수 없는 부분으로 거창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 또한 무용지물인 거죠. 비유를 하자면 남의 옷을 내가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목표 달성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해서 계획을 하고 습관화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성취할 수 있는데요.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움직이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번 후자 사람이 성취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꿈쟁이가 아니라 꿈을 설계하는 사람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목표 설정의 원칙, 스마트한 목표 설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법에 있는 거예요. SMART에서 스마트 원칙이라고, 5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정확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표 달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성 가능한지, 내가 가능한 일인지, 요거를 설정할 때 주안점을 둬야 하고요. 현실적인지, 지금 내 현실에 내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이냐, 목표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 에릭스 사업으로 시국 금융자산 만들고 시니어 오피서를 1년 동안 유지해서 그 다음 연도는 체어퍼슨이 될 거야. 이런 체계적인 시간의 말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 체어퍼슨 될 겁니다. 앞에 있는 저도 파운더스 클럽 될 겁니다. 언젠가는. 이러면 이게 실현이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한테 본능적으로 간대해지기 마련이에요. 이 기간이 없으면 앞에 아무리 요건을 잘 짰다고 해도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납기가 있는 목표를 꼭 수립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목표 설정의 3P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포지티브, 긍정적인 마인드로 프레젠트, 이제 현재 시점에서 계획으로 퍼스널, 1인칭 시점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의 법칙상 요걸 시도하시면 성공하실 확률이 더 배가가 됩니다. 자, 첫 3일을 목표를 세운 지 첫 3일 이내 행동에 옮기고, 그 다음에 이 3일에 대한 행동을 습관화되기 위해서 3주 동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 성공 모델을 3년 동안 지속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졸리시나요? 아니요. 서 대표님만 눈이 제일 반짝반짝하세요. 네, 힘내시고요. 따분한 강의일 수 있지만 우리 목표를 다 가지고 있고 꿈도 있고 성공 누구나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테크닉적인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나도 도움이 되고 나의 파트너들한테도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집중. 네. 그럼 이렇게 완벽한 방법론들이 쫙 지금 현재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왜 목표를 설정을 하지 않느냐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대부분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인생에 있어서 목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한 거예요. 하성에 젖은 거죠. 근데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능력이 다른 어떤 기술보다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남의 시선, 때로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합니다. 근데 남의 시선과 남의 입장만 고려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젊은 나이지만 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남의 시선, 남의 입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가 불법을 행해서 남한테 폐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남의 시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남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진심과 진실만 있으면요,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면 오해와 곡해는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게 이거예요.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사장님들이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수립했을 때는 이게 정말 시크릿하다고 해서 내 거라고 막 비밀이라고 이렇게 꽁 싸매고 있지 말고요. 이 일을 비즈니스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스폰서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업라인 다운라인 사장님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십시오. 왜 이게 품고 있으면 안 되냐면요, 사람이 내가 오픈하지 않고 감춰놓고 있으면 내가 시도하지 않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방어책이 될 수 있어요. 남이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앞에서 제가 파운더스 서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파운더스 클럽이 가기 위한 뭔가 액션 아이템들 제가 할 거잖아요. 근데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수립하셨을 때는 나 혼자 뽕 싸지 말고 이렇게 스폰서 업라인 분들하고 다운라인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 수립이 끝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끝났으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 그리고 이제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공사장에서 벽돌 쌓듯이. 그리고 이제 각인력, 견인력을 위해서 소문을 내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각인력은 본인의 머릿속에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고, 견인력은 나와 내 파트너에 대한 성공에 대한 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힘입니다. 요거 위해서 꼭 오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시화를 위한 노력을 하라고 되겠죠. 주변에 보이도록 붙여놓으라는 거죠. 연예인 중에 조혜련 아시죠? 개그우먼인데 이분이 독학으로 일본어하고 영어인가요? 중국어인가요? 중국어. 네, 독학으로 이걸 정말 마스터했어요. 네이티브 수준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잘하시거든요. 이분이 엄청나게 전성기일 때 이 두 가지 2개 국어, 3개 국어를 제3 외국어까지 혼자서 독학을 했어요. 어떤 방법을 했냐면 차에 타면 차에 벤 있죠. 벤에다가 포스트잇이 단어장이나 문법, 수거 이런 것들 다 붙여놓는 거예요. 집에 화장실 가도 다 붙어 있고요. 방송실 가서 대기실에도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이분 이걸로 독학하신 거예요. 굉장히 독하지만 현명한 방법이죠. 이거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어려운 외국어도 독학으로 일본어, 중국어 굉장히 어려운 외국어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런 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밍은 선택 영역이 아니라 준비된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멘트인데요. 인생에서의 이제 당신의 지위는 당신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이제 현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태도를 한번 볼게요. 우리 태도, 사장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복장도 다 갖춰져 있고, 이제 주어진 미팅과 교육석에 항상 참여를 하시면서 내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무형의 효과로서 계속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거든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은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내 커리어.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S&P 교육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열심히 저희 리더분들이 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칠 거고요. 제가 과제를 하나 마련해 왔습니다. 자, 잠시만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드림리스트 작성과 하나는 미래의 나라는 과제입니다. 내 꿈동력을 작성하는 거죠. 요거를 나눠주세요. 잠시만요. 좀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 두 가지 시트를 여기 사장님들 오늘 이후로 안 만나실 분들 아니시죠? 네. 오늘이 9월 마지막 S&P 강의 시간이었고요. 이제 차주는 추석 연휴죠, 그렇죠? 차주에는 교육이었고요. 차주에 이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때에 대한 강의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앞에 강단에 나오시게 될 겁니다. 뭘 하시냐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목록을 작성을 해보십시오. 우선 자, 조별로 작성을 하셔서 조별 발표를 하실 겁니다. 조별 발표를 하실 때 조장님과 그 팀원분들이 최고 베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과 추천하시고 싶은 분을 무대에 세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들을 필두로 해서 나중에 또 각 팀원분들 전체 다 발표를 들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상을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최우수 팀 한 팀을 시상을 하고요. 조장님이 대표로 맡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사례 발표자 사장님 한 분 뽑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을 시상과 경품을 증정을 할 테니까요. 뭔가에 대한 타이틀이 없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흥미 유발이 안 되니까 저희가 시상 내역에 준비를 꼼꼼하고 신경을 쓸 테니까요. 사장님들도 열과 성을 다해서 내 열정을 비전을 끌어올려서 뜨거운 열정을 여기에 한번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크게 프린트를 했는데 요거를 조금 작게 사실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장님들 다이어리에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맞지 않으시면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사장님이 가지고 다니시는 수첩 있죠. 사업자적인 사업자 노트 같은 부분에 꼭 붙여가지고 다니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